나는 공항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비명처럼 터져 나왔다. 지은아, 당장 여행 취소해. 집으로 와. 그 순간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산산조각 났다. $3,000를 쏟아부은 유럽 여행 티켓이 손에 쥐어진 채로.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다. 왜 지금? 내가 2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서울의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맛보려던 순간에 어머니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 집에 오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비밀. 우리 가족은 늘 평범했다.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주부, 나는 막 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24살 딸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절규인가? 나는 티켓을 찢어버릴까 고민하며 탑승권을 쥔 손이 떨렸다. 공항의 번잡함 속에서 나는 혼란에 휩싸였다.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짐을 끌고 가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엄마, 무슨 일인데요? 말 좀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직접 와서 봐야 해라고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나를 짓눌렀다. 결국 나는 티켓을 취소하고 서울행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내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왜 우리 가족은 항상 이렇게 나를 가두려 하는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나를 과잉보호했다. 친구들과의 여행조차 금지, 늘 가족이 제일 중요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그 비밀이 뭔지, 왜 나를 불러들이는 건지? 내 마음속에 분노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자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끌어안았다. 지은아,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너는 우리 친딸이 아니야. 그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친딸이 아니라고?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함께한 부모님인데?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요? 농담이시죠.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어머니가 울면서 설명했다. 24년 전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당했다고. 최근 DNA 검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거다. 내 진짜 부모는 다른 사람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잠그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다. 왜 지금? 왜 내 여행을 망치면서까지 이걸 밝히는 거지? 내 인생이 거짓이었다는 게, 나를 키운 부모가 혈연이 아니라는 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진짜 부모가 누구냐는 거였다. 아버지가 문 밖에서 말했다. 내 진짜 어머니가? 지금 위독해. 병원에 가봐야 해. 그 말에 나는 문을 열고 나왔다. 위독. 나를 버린 사람이? 아니, 바꿔치기라면 버린 게 아니지만 왜 24년 동안 찾지 않았을까?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다음 날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며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한 여인이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주름진 손. 그녀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지은아. 미안해. 그 목소리에 내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내 진짜 어머니였다.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24년 전 병원에서 실수로 아이가 바뀌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그녀의 남편, 즉 내 진짜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살다 병이 들었다. 너를 찾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몰랐어.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왜 나를? 왜 이제야?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부모님 키워준 부모님과 마주쳤다.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 배신감이 솟구쳤다. 왜 나한테 숨겼을까? DNA 검사를 왜 이제야 했을까?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가 널 사랑해서. 잃을까 봐 두려웠어. 그 말에 나는 소리쳤다. 사랑. 이게 사랑인가요? 내 인생을 속인 게 집안이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정체성이 흔들렸다. 나는 누구인가? 키워준 가족인가? 혈연인가? 며칠이 지나 나는 진짜 어머니를 다시 찾았다. 그녀의 병실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젊었을 때 가난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지만 바꿔치기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찾지 못했다. 그녀의 눈물에 내 마음이 약해졌다. 엄마. 왜 이제야? 그녀는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가 있어서 행복해.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여전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했다. 왜 숨기셨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랐어. 하지만 최근 그녀가 연락 왔어. 병이 위중하다고.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연락. 그럼 부모님은 알고 계셨단 말인가? 언제부터요? 어머니가 울며 대답했다. 몇 달 전부터. 하지만 내 여행 때문에 말 못했어. 내 여행. 그게 이유인가? 나는 분노했다. 제 인생을 희생시키면서요. 가족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 비밀은 더 깊었다. 키워준 부모님은 바꿔치기 사실을 10년 전부터 의심했다고 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덮어두었고 최근 진짜 어머니의 연락으로 확인됐다. 왜 그때 말 안 하셨어요? 내 물음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상처받을까 봐위. 하지만 그건 핑계였다. 진짜 이유는 그들이 나를 자식으로 여기며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 나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내 감정을 정리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미묘한 안도감. 적어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다음 날 병원에서 진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자, 평범한 주부였다. 그녀는 내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넌 여기서 태어났어. 서울의 작은 동네에서 사진 속 아기는 나였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사랑이 느껴졌다. 엄마, 왜 찾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가난해서. 그리고 남편이 일찍 죽어서. 하지만 꿈에서라도 너를 봤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집으로 돌아와 키워준 어머니와 마주쳤다. 그녀는 부엌에서 울고 계셨다. 지은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원망이 남아있었다. 엄마, 왜 제 여행을 망치셨어요? 그녀는 내가 필요했어. 가족이 그 말에 나는 반발했다. 가족. 이제 와서요. 집안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우리가 내 진짜 부모를 도울 수 있어. 병원비를 그 말에 나는 놀랐다. 도와. 왜? 알고 보니 키워준 부모님은 진짜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왜요? 왜 그런 분을? 아버지가 말했다. 그녀가 내 어머니니까. 그리고 우리 잘못도 있어. 바꿔치기 사고는 병원의 실수였지만
부모님은 그걸 알면서도 침묵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게 사랑인가, 죄책감인가? 그날 저녁,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내 인생 엉망이야? 수진은 놀라며 물었다. 무슨 일?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녀는 지은아, 내가 선택해. 혈연이든 키운정이든 그 말에 나는 생각에 잠겼다. 며칠 후, 진짜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됐다. 병원에서 나는 그녀 곁을 지켰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를 만나서. 충분해.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용서가 싹 텄다. 하지만 키워준 부모님과의 갈등은 깊어졌다. 집에 돌아와 나는 그들과 대면했다. 왜 10년이나 숨기셨어요? 아버지가 털어놓았다. 내가 떠날까 봐 두려웠어. 너는 우리 전부야.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떠난다고?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진실이 필요했다. 갈등은 점점 고조됐다. 나는 진짜 어머니의 병실에서 그녀의 과거를 들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가난으로 고생했다. 아이가 바뀐 후 그녀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너 없이 산다는 게 지옥이었어. 그 말에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집으로 돌아와 키워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진실이 아파요. 어머니는 울며 달아. 미안해. 가족의 균열이 보였다. 나는 혼자 산책하며 생각했다. 내 삶은 이제 어떻게 될까? 여행은 취소됐지만 더 큰 여정이 시작됐다. 정체성을 찾는 여정. 친구 수진이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그녀의 말에 나는 고마웠다. 하지만 마음속에 복수심이 피어올랐다. 병원의 실수로 내 인생이 엉망이 됐는데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나? 나는 병원에 연락했다. 이 사고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그들은 오랜 일이라고 핑계를 댔다. 분노가 솟구쳤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을 둘 다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요. 키워준 부모님과 진짜 어머니. 하지만 진짜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져 수술이 필요했다. 병원비가 문제였다. 키워준 아버지가 내가 낼게라고 했다. 왜? 죄책감. 나는 물었다. 아빠, 정말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의 연대가 시작됐다. 하지만 내 마음속 갈등은 여전했다. 수술 날이 다가왔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키워준 부모님도 와 계셨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이 사람이 내 어머니인가, 저 사람인가?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성공적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병실에서 진짜 어머니가 깨어났다. 고마워. 모두 그녀의 말에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퇴원 후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시작됐다. 키워준 아버지가 말했다. 순자 씨, 미안합니다. 우리 때문에 진짜 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지은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많았다. 왜 바꿔치기가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함께. 소송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비밀이 드러났다. 병원은 24년 전 사고를 은폐하려 했고 증거를 조작했다. 나는 변호사를 만나며 분노를 느꼈다. 이게 정의인가요? 변호사가 말했다. 싸워야 해요. 나는 증언을 준비했다. 내 삶의 이야기를. 그 과정에서 키워준 부모님과 진짜 어머니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추억을 나누었다. 지은이가 어렸을 때 키워준 어머니의 말에 진짜 어머니가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한 상처가 있었다. 여행을 포기한 게 아까웠다. 왜 제 꿈을 빼앗았어요? 키워준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애라고 했다. 나는 반발했다. 제 인생도 중요해요.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집안에서 소리가 높아졌다. 너는 우리 딸이야. 아버지의 외침에 나는 혈연이 아니잖아요. 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어머니가 쓰러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며 나는 후회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의사가 말했다. 휴식이 필요해요. 병실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내가 우리 전부야. 혈연 상관없이 그 말에 나는 울었다. 미안해요. 엄마 용서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소송은 계속됐다.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가족이 산산조각 났어요. 판사의 눈빛이 진지했다. 소송 결과 병원은 배상을 약속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진실이 드러난 게 중요했다. 그 후 우리 가족은 기재 두 가족이 가까워졌다. 진짜 어머니가 우리 집에 머물렀다. 함께 요리하고 산책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그녀의 말에 나는 고마웠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새로운 계획이 생겼다. 여행을 다시 가는 것? 친구 수진과 상의했다. 다시 도전해. 그녀의 격려에 나는 티켓을 예매했다. 이번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다. 가봐. 지은아, 키워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나는 과거를 돌아봤다. 그 충격적인 전화부터 지금까지. 내 삶이 변했다. 더 강해졌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사랑이다. 그 깨달음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여행지에서 나는 새로운 나를 만났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 기다리는 가족이 있었다. 그게 행복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이 변했다. 진짜 어머니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왔다.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 식사했다. 오늘 뭐 할까? 키워준 아버지의 물음에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가끔 갈등이 있었다. 혈연 어머니와 더 가까워 키워준 어머니의 질투 어린 말에 나는 둘 다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 균형이 어렵지만 노력했다. 직장에서 나는 승진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강인함 덕분. 상사가 말했다. 내가 변했어. 더 단단해. 나는 미소 지었다. 집에서 가족과 나누는 대화가 깊어졌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이야. 진짜 어머니의 말에 공감했다. 소송 배상금으로 우리는 자선 활동을 시작했다. 비슷한 피해자들을 돕는 것, 그게 치유였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끔 되살아났다. 꿈에서 바꿔치기 순간을 봤다. 깨어나 울었다. 키워준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괜찮아, 지은아. 그 따뜻함에 감사했다. 우리는 가족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가 말했다.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세요. 그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새로운 로맨스가 시작됐다. 직장 동료 민준.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강한 여자네 라고 했다. 데이트 중 나는 털어놓았다. 내 가족이 복잡해. 그는 그게 내 매력이야 라고 웃었다. 그 지지가 힘이 됐다. 가족에게 소개했다. 좋은 사람이네. 모두의 반응에 행복했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진짜 어머니의 병이 재발했다. 병원에서 우리는 다시 모였다. 이번엔 어떻게? 키워준 아버지가 물었다. 우리는 함께 싸웠다. 수술 후 그녀가 말했다.
너희 덕분에 살아 그 순간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시간이 흘러 나는 결혼을 준비했다. 민준과 가족이 모두 모였다. 축하해, 눈물의 결혼식. 서약 중 나는 생각했다. 이 모든 드라마가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결혼 후 우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지며 과거가 떠올랐다. 우리 아이는 안 바꿔치기 되게 하지 마,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다.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우리는 여행도 함께 갔다. 그 $3,000 여행의 보상처럼. 이게 진짜 가족이야. 왜 내 말에 모두 웃었다. 결국 인생은 드라마처럼 끝났다. 하지만 의미 있었다. 나는 책을 썼다. 내 이야기. 바뀐 운명시라는 제목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 수익으로 비슷한 피해자들을 도왔다. 가족은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우리 영웅이야. 이제 나는 행복하다. 혈연과 키운 정, 둘 다 소중하다. 그 충격적인 전화가 내 삶을 바꿨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가족이란 사랑으로 맺어진 거다. 그 깨달음이 영원하다.